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가 이런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투자도 다경이도 다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불륜을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정신과에 불륜을 왜 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불륜 가해자의 이제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이거 명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하다. 이거 뭐지? 가해자인데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불륜의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는 제가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환자분들, 이제 피해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극구 부인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바람이야. 난 결백해. 나는 끝까지 무조건 극구 부인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미안해 형이 있습니다. 미안해 형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내가 바람 피운 건 너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태도들. 나쁘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마일드한 편이라고 봐요. 적반하장형이 있습니다. 적반하장형이 정말 무서운데, 야, 네가 얼마나 나한테 못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근히 많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오히려 당당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오히려 당당해 있고요. 남자가 좀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어떤 가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륜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서요,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불륜 문제로 내원 씨의 정신과 의사는 뭘 하나? 이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불륜 문제가 있어서 힘든데, 그럼 정신과 의사는 뭘 해주나? 정신과적인 증상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불륜 문제라는 게 트라우마적인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책감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책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는요, 자기 자존감 문제 때문에 내가 못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It's not your fault 라고 하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당신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책감에 대해서는 자책감을 안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혼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혼하는 거 좋은데 갑자기 나는 죽겠다.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릴 거야. 저희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당신이 만약에 진짜 자살하시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혼할 것이냐 아니면 받을 것이냐. 사실은 불륜 문제는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헤어지는 거,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랬을 때 나의 장단점이 뭔지, 어떤 걸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건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장애와의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불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망상장애 같다. 보통 말하는 의부증, 의처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치료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과실 유무라든지 경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과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과실 어떤 경중보다는 그냥 환자들의 힘든 점을 다루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이미 한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상대방의 태도도 중요해요.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하고 면담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당당형들 있죠. 당당하게. 그런 분들은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태도일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도 넌 어차피 나하고 이혼 안 할 거잖아. 네가 이혼 안 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막 해도 돼.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좀 다르게 좀 세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혼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은데, 이혼이나 헤어짐만이 답인 것 같은데 그거를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못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파악하는 경우도 중요해요. 이혼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남자든 여자든 가부장적인 분들, 굉장히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다.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요. 이제 가해자 가족들은 결국 가해자 편이다. 휘둘리지 말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시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원래 좋았던 관계인데 결국에는 이랬을 때 결국 남편 편을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이것 때문에 또 트라우마가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제가 그러거든요. 아, 당연히 그쪽은 남편 편이겠죠. 라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자. 라고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죠. 아무튼 불륜이라는 게 결코 뭐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까운 뭐 병원 한번 가보셔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좀 증상은 조금 나아질 거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불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